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용입니다. 방광질환이 면역질환으로 맨 처음 정상균총과 병원균총의 밸런스가 깨져서 손상을 받아서 요로상피세포의 염증, 재발성 염증, 그 이외에 통증과 같은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방광 증상에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증상을 과민성 방광 증상이다 이야기하고, 진단명을 간질성 방광, 방광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의사하고 의논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진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첫 번째 항생제 치료라고 했습니다. 항생제 치료 후에 급성기 치료 종교를 알리는 두 번째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그때 증상이 염증의 완벽한 조절이 되고 약간의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조절이 안 되고 자극 증상보다는 염증에 대한 치료가 더 우선인 경우가 있고, 이 첫 번, 두 번 소변 검사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지난주 검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염증 치료나 면역 치료 그리고 증상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한국 사람은 이 과민성이라는 이야기에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한자권 나라 중에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명을 쓰는 건 한국이 뿐이고요. 대부분 과도 활동증, 방광의 과도 활동증이라는 병이 이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하는 이 증상 표현의 정확한 번역인데요. 우리는 과민성 대장 증상, 그것도 사실은 자극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신경도 예민하고 이런 과민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진단명인 것 같아요. 실제 그 중국어로는 꾸어미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방광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과민성 방광으로 일단 진단명을 했으니까, 과민성 방광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초기에 염증 반응에 대한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어느 쪽을 우선순위를 두고 면역 치료를 할 건지, 자극 증상에 대한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하는지, 그 약물의 선택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대한 치료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할 건지, 또 많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용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비뇨의학과의 진료실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의 운용의 미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성이 처음에 자극 증상이 오셨을 때 진료에 의해서 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소변 증상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아실 수 있듯이, 저희가 반복해서 재발성 염증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방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이분이 염증 치료와 면역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될지, 아니면 과민성 방광에 대한 증상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뇨의학과 진료실에서의 후반부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언제 이 치료를 종결을 하나요? 그 문제가 제일 궁금하시죠. 결국은 이런 염증에 대한 치료가 잘 종결이 된 후에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안정화되면 그 치료 종결에 대한 것을 의사와 의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셔서 중년에 재발했었던 과민성 방광 증상을 그 다음번에 치료하게 되면 치료할 때마다 치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면 그 약물에 대한 선택도 요즘에
부작용이 적은 약제서부터 또 조금은 용량을 올리면서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병역요법까지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한 달 이내에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비뇨기학과 선생님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